어떻게 하면 내 돈을 적게 넣고 많은 수익을 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아예 안 넣고 나서 세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보물을 네. 우리 함께 오늘 네.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 또한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너무 갖고 싶거든요. 네, 네. 서울의 아파트들 그런 정말 보물 같은 것도 네, 오늘 네. 사이트에 나오나요? 물론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이 전 지역이 토지로 묶였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 집을 매각을 하는 조건이 무조건 붙다 보니까. 근데 경매로 사게 되면은 내가 돈은 있고 만약에 집은 사고 싶은데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허가를 안 받고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미 토어제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전입 의무도 없어지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무도 없어져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거나 뭔가 이러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지만 이제 그래서 요새는 대부업이나 P2P 대출이나 이런 데가 정말 활성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가 이제 전세로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쓰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 맞아요. 저는 중개사잖아요. 네네. 지금 한창 서울의 아파트 중개 많이 하다가 네. 토어제로 네. 수도권이 다 묶였어요. 그쵸. 네, 특히 서울 아파트. 네네. 이거 실거주 의무 있고 네네. 토어제로 묶이면서 4개월 안에 내가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쵸.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얼마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토어제는 네. 경매 대상이 아니다. 그쵸.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네.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왜냐면 법원에서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토어제에서 이제 지자체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경매로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면은 네. 토어제도 받아야 되고 네, 내가 네. 실거주 무조건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허가를 받는 이유가 네. 진짜 웃겨요. 내가 왜 이 근처에 살아야 되는지를 써야 돼요. 그래요? 네, 진짜 네. 너무 웃겨요. 그럼 전세도 세팅할 수 있다. 전세도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와, 그러면 무조건 서울 아파트는 지금 토어제로 묶였으니까 네. 경매로 사는 게 답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네.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막 경매 경쟁률이 너무 높다. 막 뭐 낙찰가도 너무 올라갔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 집은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있는 집을 팔 수는 없어.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경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매로 받으면은 내가 토어제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돈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요즘엔 또 현금이 녹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을 사겠다, 부동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서울 아파트를 그냥 시세대로만 사더라도 원래는 못 사는 건데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 싶은 분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는 경매로 아파트를 사게 될 때 네. 원래 경매한다 그러면 네. 진짜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경매는 이제 서울 아파트는 싸게 사는 것도 아닌 거네요. 싸게 사는 게 솔직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지금 같은 무조건 다 시장은 들어간다, 네, 그냥. 다 들어간다. 근데 내가 그냥 시세대로만 살 수가 있다. 원래는 못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지고 낙찰가가 올라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서울 아파트도 네. 경매로 사기 어렵게 된 건데 그쵸. 그쵸? 네네. 전에보다는 어려워졌죠. 지금 정권에서는. 네.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요. 네. 서울 아파트 사고 싶은데 그것도 싸게 사고 서울 싶은데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좋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신통계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서울에 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고 그러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제 땅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가 될 만한 물건들을 내가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게 되면 지금도 빌라는 토호제 대상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것만 토호제 대상이지 빌라는 토호제 대상이 아닌데 그런 빌라들을 보면 지금도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모아타운이나 신통계획이 지정이 되면은 그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그걸 뭐 그냥 일반 매매로 살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내가 뭐 똑같은 빌라를 1억 5천에 살 수도 있고 경매로 사면은 1억에 살 수도 있는데 굳이 1억 5천에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나는 투자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렴하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법으로는 경매밖에 없다. 근데 그 서울의 아파트가 될 만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뭐 정보 인터넷만 찾아봐도 어디가 지정이 됐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럼 그 지정된 지역에 있는 물건을 경매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사서 오랫동안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를 해서 월세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세팅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내 돈을 적게 들여서 서울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숨 쉬고 말씀하신 거 맞죠? 저는 네. 서울에 아파트가 갖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제 집사나님은 네. 서울에 아파트가 될 거를 그쵸. 산다. 네. 그것도 경매로.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지 예정지인 네. 이미 예정이 된 네. 곳들의 빌라를 네. 싸게 산다. 그쵸. 그리고 이 재개발지 예정지는 사실은 또 뭔가 한 단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또 매매가 좀 프리미엄을 붙어서 또 매매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 빌라들 은근 싼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정말 싼 것들은 진짜 엄청 많아요. 일반 매매도 많고 경매 물건도 너무 많고 근데 사람들이 빌라를 사기 싫어하니까 그쵸. 이제 경쟁이 훨씬 더 없는 것뿐이지. 근데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네. 곳이라고 하면은 다 이런 생각 집사람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투자자들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기는 많이 해요. 생각을 하시죠. 근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뭔가 1주택자가 됐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정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알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정말 뭐 시골에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주택이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1주택 정도는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무주택자 분들도 네, 많지만 이제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 집 한 채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쵸? 분들 네, 이제 네. 약간 투자 자금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그쵸. 하시는 건데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샀어. 빌라. 네. 재개발되는 빌라를 사고 네. 그 이후에 네. 법인으로 넘긴다. 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붙어요. 공시 가격이 1억이 넘지 않는 빌라 주택을 산다.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1억 미만까지는 주택으로 보진 않는데 이거를 세금적인 걸로 볼 거냐 아니면은 내 주택수로 볼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다 1억 미만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공시 가격 1억 미만은 네. 이거는 이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주택으로 이제 이거를 투기용으로 보지 않아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은. 그리고 공시지가는 저희가 공시지가 알림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그 1억 미만짜리는 내가 몇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1.1%예요. 그래서 그러면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그쵸.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를 사면 취득세는 1.1%만 돼요. 뭐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재개발 이미 지정이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이제 세금을 더 내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지정된 그런 데가 아니라 될 수 있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 단계에 있는 빌라들을 사면 거기는 공시 가격을 확인해서 내가 1억 미만이다 하면 내가 취득해도 1.1%, 법인이 취득해도 1.1%예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서는 네. 이제 비교과세라고 해서 양도세로 낼 거냐 아니면은 내가 사업소득으로 낼 거냐라고 했을 때 큰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양도세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이 내는 세금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법인이 내는 세금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등록세를 내면서 뭐 1억짜리라고 해도 1.1%면은 110만 원이거든요. 110만 원 내고 내가 법인으로 명의를 넘기면 법인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주택 추가과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 개인이 내는 양도세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거 뭐 불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하는 방법 중에 이런 빌라를 사서 내가 이제 내가 뭐 세금을 내고 나서 명의를 바꾸는 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진짜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이제 말 길게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봐야 되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이제 무료 세미나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무료 세미나인가요? 무료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부동산 세미나를 네. 할 때 거의 이제 최소한으로 10,000원만 받고 저희가 다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10,000원의 세미나를 지금 하시나요?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1월 24일 날 이제 임장 패밀리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정말 제가 이거를 어제 물건을 찾고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때 정말 잘 세팅해 놓으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서울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들을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또 심지어 모은다. 그쵸. 하나만 사면은 안 돼요. 이게 역시.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역시. 보니까 네. 이제 제가 목표를 세웠던 거는 이제 막 등기를 이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내 돈 안 들이고 100개. 뭐 돈이 많으면야 뭐 100개를 다 사도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을 적게 세팅을 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강의 금액 10,000원만 받고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뵈니까 정말 아는 것도 엄청 많으시고 이 아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수익화 시킬까 이런 그쵸. 잔머리.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네. 정말 이렇게 꿀팁들이 많으신 분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를 노하우 대방출을 우리 1월 24일 날 그쵸. 오후 네. 1시에 네. 어디에서? 강남에서 합니다. 강남에서 네. 그것도 심지어 1만 원. 네. 1만 원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10,000원의 행복. 네. 10,000원의 행복? 이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하세요. 1월 24일 날 무조건 일정 다 빼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울에는 아파트를 산다기보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면 좋죠. 저 벌써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돈이 많으면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되지만 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뭔가 자금의 여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월급만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솔직히 지금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는 하지만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일 저렴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좀 시간을 내셔서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24일 오후 1시 네. 강남에서 여러분 꼭 만나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그때 볼게요. 제 고정 댓글 링크 남길 테니까 꼭 클릭하셔서 1월 24일 날 보겠습니다. 네. 그때 봐요. 안녕.